여러분, 나라 없는 가장 큰 민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정말 수천 년에 걸친 복잡하고 또 가슴 아픈 역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라 없는 가장 큰 민족. 이 한마디가 쿠르드족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비극을 전부 담고 있어요. 엄청난 자부심과 유대감을 가졌는데 정작 세계지도 어디에도 그들의 나라는 없다는 이 거대한 모순. 모든 투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천만. 이게 바로 쿠르드족의 추정 인구입니다. 4천만 명이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나라를 갖지 못했다는 것. 생각해보면 진짜 믿기 힘든 일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쿠르드족은 누구일까요? 쿠르드족의 뿌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냥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켜온 메소포타미아 고대 산악민족의 후예거든요. 심지어는 고대 메디아 왕국을 계승했다. 이렇게까지 여겨줄 정도로 그 역사가 아주 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뚜렷한 정체성을 가졌는데도 정작 극히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땅은 내 나라의 국경선으로 무참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쿠르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쿠르디스탄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쿠르드인들의 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이 바로 이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네 나라의 국경지대에 걸쳐서 흩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같은 쿠르드족인데 사는 나라에 따라 처지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라크에서는요, 아예 자치정부의 군대까지 있어요. 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죠. 근데 바로 옆 터키에서는 인구는 제일 많은데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고요. 시리아는 내전통에 간신히 자치구역을 만들어서 버티고 있고, 이란에서는 분리주의 운동은 꿈도 못 꾸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민족이 내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걸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대국들이 했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에요. 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오스만 제국 아래서 나름대로 자치권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20년 연합국이 세부르 조약을 통해서 너희들 독립국가 만들어줄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와,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딱 3년 뒤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특히공화국이 세워지면서 맺은 로잔 조약이 그 모든 약속을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세부르 조약에서 보장했던 독립국가. 이 약속이 로잔 조약에서는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쿠르드인들의 땅은 새로 생긴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같은 나라들 사이에 그냥 선 긋고 나눠 가져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약속이 배신으로 바뀐 거죠. 나라를 잃은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100년은 쿠르드족에게 그야말로 배신과 저항, 그리고 끝없는 전투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정말 피로 얼룩져 있어요. 1988년 할라부자에서는 이라크 정권이 민간인 마을에 화학 무기를 퍼부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대학살이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IS와의 전쟁에서 바로 이 쿠르드 민병대가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사실상 전 세계를 지켜냈죠. 그런데 마지막 줄을 보세요. 늘 패턴이 똑같아요. 영웅적인 희생 뒤에는 언제나 그랬듯 국제사회의 외면이라는 익숙한 배신이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말이 있죠. 바로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쿠르드족의 운명이 딱 이거였어요. 필요할 땐 우리의 동맹, 자유의 투사 이렇게 막 띄워주다가 자기들 목적이 딱 달성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 100년 동안 쿠르드족이 겪어온 국제정치의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외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안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 바로 쿠르드족 내부의 분열 문제입니다.
일단 문화적으로 보면요. 쿠르드 사회는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대부분이 수니파 이슬람이긴 하지만 시아파나 야지디교 같은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는 쿠르드족의 아주 큰 강점 중 하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화적인 강점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는 정말 날카롭게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쪽 정파들은 좀 보수적이고 부족 중심적이면서 서방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터키나 시리아 쪽 세력들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이념 자체가 다른 거죠. 독립국가라는 큰 목표는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 깊은 정치적 분열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내부의 장애물인 셈이죠. 결국 쿠르드족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로는 정말 끈끈하게 뭉쳐 있지만 지금 당장은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네 개로 갈라진 국경선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과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없는 민족, 이들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